36장 옷 입는 풍습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이의 주제는 관습과 자연이죠. 이 관습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어떤 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제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변형이 없는 자연 법칙에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인지 몽테뉴는 옷의 필요성을 따져보면서 인간 본연의 상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발견된 나라들은 신대륙을 의미하죠. 따지고 보면 이 구대륙에서도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인이나 무어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명에 단련된 구대륙 소속인 만큼 인위적인 변형을 벗겨내고 자연 상태를 보기 어렵죠. 반면에 이제 막 발견된 신대륙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 자연 상태의 인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몽테뉴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라면서 언급한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3절을 적절히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몽테뉴의 서재 천장에 여러 가지 그 문장들이 많이 새겨진 걸로 유명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몽테뉴의 천장을 사진으로 찍은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뚜르 대학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러한 그 사진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제가 관련 링크를 놨습니다만 관련 링크를 보시면 이 글자를 하나하나 또렷이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초고화질의 그러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Omnium quae sub solessunt fortuna lex pares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면 해 아래 모든 것은 같은 운명, 같은 법칙을 따른다 이죠. 근데 원래 이제 전도서 9장의 원래 문장은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같은 법칙을 따른다를 비교를 해보면 본문에 있는 문장은 성경 본문을 요약 편집해 놓은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에 따르자면 해 아래 모든 생물이 자기 존재 유지에 필요한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도 당연히 다른 생물처럼 세월이 가하는 위해를 견디기 위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어야 맞죠.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이제 일목요연하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옷을 필요로 하고 또 갖가지 몸에 걸칠 거리, 뭐 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관습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 빌려온 방편으로 우리 고유의 방편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상이 이제 몽테뉴의 논리입니다. 더구나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옷 입는 방식은 단순하게 이렇게 옷을 입는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죠.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테뉴는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뭐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사회적 조건에 따른 옷 입기 사례가 먼저 나왔죠. 터키에서 신앙심 때문에 벌거벗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속옷바람에 활기찬 거지, 또 뭐 거지와 광대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시니아 왕이라든지 세베루스 황제는 모자를 쓰지 않은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서술이 된 건데 역사 3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머리를 감싸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머리뼈가 머리를 감쌌던 페르시아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전쟁을 벌였다가 이제 이 전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전쟁터에서 이집트인들의 머리뼈와 페르시아인들의 머리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개골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정말 맞다라고 본인이 직접 관찰했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도 이제 몽테뉴는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자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체를 노출시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형이 될 수 있다 내지는 자연 상태로부터 크게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게실라우스 왕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같은 복장이었고 카이사르는 늘 맨머리로 행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례로 나왔습니다. 동시대의 사례들로서는 이 페구 왕국에 살았던 베네치아인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페구 왕국에서는 발만을 항상 내놓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제12권에서 이 머리와 발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털모자나 발사계를 피해라 라고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톤은 이 페구 왕국의 사람들을 예로 든 건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앙리 3세의 뒤를 이어서 폴란드 왕이 된 에티엔 바토리라든지 또 몽테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옷을 입을 때는 단추나 리본을 항상 단단히 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잠시 화제를 바꾸어서 추위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프랑스인은 얼룩덜룩하게 차려입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인은 이 검정색과 하얀색만을 이제 주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프랑스인들은 자기하고 달리 얼룩덜룩하게 차려입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겸 또 내가 지금 약간 원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려고 이런 문구를 꺼내면서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뒤벨레 원수가 이제 포도주가 얼어서 도끼로 포도주를 잘라갖고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든지 또 마에오티테스 호수의 사건에서 미트리다테스가 이제 벌였던 그러한 전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플란첸티아에서 로마인들과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싸웠을 때 로마인들이 추위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그 앞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의 앞뒤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인들이 바빌론에서 퇴각하여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역경과 고통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나바시스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페르시아 원정기인데 아주 자신이 실제 겪은 그러한 과정을 아주 박진감 있게 넘쳤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글을 읽는 어떤 재미라든가요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작품이 바로 아나바시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다레이오스 2세의 아들인 키루스가 형과 왕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그리스 용병을 고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전투에서 이제 키루스가 전사를 하니까 그리스 용병 부대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휘관이었던 크세노폰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귀환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충분한 재미가 있는 작품인 만큼 한번 기회를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입는 문제로 돌아와서 소개된 멕시코 왕은 하루에 4번 옷을 갈아입고 식기를 한 번만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소비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멕시코 왕이 그걸 이제 적선을 하거나 이제 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작동하는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자의 소비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방편이기도 하죠.
자, 이번 에세이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예가 단편적인 예들로 주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은 연구자들이 볼 때 주로 이제 초기 에세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에세이를 쓴 그 시기를 특정한 연구로 유명한 이 빌레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자면, 이 에세이의 작성 시기는 1571년에서 72년 겨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에 은거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초기에 작성한 그런 에세이라고 보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도 일화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글쓰기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레의 이 추정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옷 입는 풍습에 관하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좀 산만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몽테뉴가 다른 에세이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고찰이 이번 에세이에서도 몽테뉴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